그동안 뿌리튜브는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백가제의 시대 이전까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와는 다른 개념의 철학과 세계관을 가졌으며 우리의 창세 신화인 환인, 환웅, 단군의 신화가 실제 고대 한반도에 구현된 거성 문명기 신화 코드를 가진 전설이자 실존했던 시대를 표현한 역사라는 점과 세계에 존재하는 신화를 창조한 BC 3000년 전후 지구에 생존했던 인류가 현대인들이 배운 것처럼 결코 석기시대 원시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뿌리튜브가 형이사학적 해석을 통해 전개한 세계 신화의 해석이 아주 생경하고 황당하다고 느끼시거나 하늘에서 본 지구의 형상이란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다를 수 있음에도 뿌리튜브가 고인돌이 분포된 땅에 존재하는 형상이라고 주장하며 억지스럽게 꿰어맞힌 논리를 전개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주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처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야 그나마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한반도에 사는 전설의 동물 용, 호랑이, 새 등을 인공위성도 없던 시기인 1200년 전에 유사하게 언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선 비기로 유명한 도선이 당나라 밀교 고승 일행선사에게 지술에 대한 그의 법을 모두 전수받았다고 기록한 도선국사 수미선사비 보물제 1395호 비문에 근거하고 도선이 일행에게 전수받았다는 비보소를 수록하고 있다는 은산비의 다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동쪽에 위치한 너희 나라 사만의 지세를 보면 여러 산들이 험악한 형세로 이루어진 곳이다. 물살 또한 급하기 짝이 없다. 혹 용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여 서로 다투는 형세가 있는가 하면 혹 새가 나르고 짐승이 달리는 듯한 형상도 있다. 또 저쪽으로부터 공격해오는 형세도 있고 혹은 미약한 것이 끊어져 격을 이루지 못하는 형국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많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일행의 마술의 내용을 더 요약하면 그러므로 나라가 쪼개져 혹 부안이 되기도 하고 혹 사만이 되기도 한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도둑의 무리가 함부로 날뛰며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그대는 지금 부처님의 교법으로 약속을 삼아 땅과 물의 병을 치료하도록 하라. 병든 땅의 형국을 보아 부도를 세우거나 혹은 탑을 설치하고 절을 건립하여 그 숫자가 3800여 개소에 이르면 너희 나라 산천의 병통과 흠은 모습을 감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도선은 일행선사에게 비보소를 모두 전수받은 다음 조정에 아뢰어 먼저 500여 선종사찰을 건립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라국사 도선은 827년 출생하여 898년 사망했으며 도선비기, 송악 명당기, 도선 답사가 등을 저술했고 그의 비문에 스승 또는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 당나라 시대 밀교 고승이자 천문학자인 대해선사 일행은 683년 태어나 727년 사망했으며 역법에 형이상학을 결부시킨 대연력 52권과 대일경소라는 저서를 남겼다 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실존 인물들이고 생몰연대에 100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도선이 일행에게 직접 사사받았다는 내용이 조선시대 만든 비문에 기록된 것은 적어도
일행과 도선 사이에 누군지 모를 매개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유를 살펴보면 왕건이 고려 창업을 애견한 도선을 숭배한 고려 왕조와 조선이 한양 창업을 거둔 무학이 서울 왕십리라는 지명이 유래된 도선의 애언을 빌어 한양 도읍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선의 도력을 미화한 나머지 제3자의 이력이 도선의 것이 되어 비문에 남겨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비문의 진실은 당나라 밀교 고승 일행이 살아 있었던 AD 676년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신라가 대동강 이남을 차지하고 삼한일통이라 까불며 AD 935년 망하기 전까지 고작 250년 스키타의 흉노 석가족의 치세를 유해 방가사유상 한반도 신상에는 미륵 부처라 이름을 붙여 지우고 미륵은 56억 7천만 년 후에나 돌아온다고 사기치면서 단군 삼한시대 이전부터 대동강 이남 고대 한반도에 존재했던 오랜 도읍지들을 죄다 절로 만들고 불국 정토를 내세워 석가의 부처를 신라의 신상으로 삼고 호랑이와 함께하는 신선의 신상을 대웅전 뒤 허름한 삼성당의 벽화로 전락시키는데 일행의 마수리가 어떤 형태로든 신라에 전해져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키타의 흉노 석가족 신라왕과 신라의 누군가가 당나라 밀교 승려 일행과 연합하여 고대 한반도의 옛 도읍지를 죄다 절토로 바꾸어 한민족의 혼과 어를 싸그리 지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도선도 보시는 그림처럼 대동강 이남 신라 땅이 배를 닮은 땅이라며 비보 풍수가 어쩌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이 사후에 비문의 기록처럼 자신이 의지와 무관하게 일행과 엮이어 한반도의 국혼을 끊어내는데 일조한 대역죄인이 될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제 일행이 말한 내용 중 용, 호랑이, 새 등은 이미 보았으니 끊기고 격을 이루지 못해 병든 땅이라 말한 신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행이 태어나기 800년 전인 BC 69년 서라벌 건국신화를 전한 일현의 삼국유사 권일 혁거세 왕의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일행의 동태 눈에는 끊기고 격을 이루지 못해 병든 땅이라고 보았던 한반도 동남부 신라의 수도 경주가 있었던 땅도 우리 선조들은 생명력이 충만한 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화에 나오는 내용 중 사량리 알령 우물가에 나타난 계룡과 계룡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딸아이를 낳으니 그 용모가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꼭 닭의 부리와 같았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앞 영상에서 우리 창세 신화와 세계 신화에 대한 뿌리튜브의 해석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의 형상 사이의 관계가 계룡과 계룡의 딸과 같이 묘사되고 하늘의 형상에 영향을 받은 인간의 역사에서는 서라벌이 건국되는 허서 문명기 우리 선조들의 신화 코드가 이 신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을 의문, 뿌리튜브를 진행하는 이상한 사람이 지 맘대로 위성지도에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창세 신화를 해석하고 천지인이 조화 세상이 어쩌고 한 것에 대한 해답을 서라벌 건국 시기인 BC 69년 고대 한반도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신화를 전한 일현의 삼국유사 권일 혁거세 왕의 기록에 등장하는 주인공 계룡과 계룡의 딸을 함께 확인하고 그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뿌리튜브가 찾은 하늘의 형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고대 한반도
우리 선조들이 고인돌로 편말을 세워놓은 땅의 위성사진에 존재하는 사진의 음향과 채도차를 활용하여 하늘이 창조한 하늘의 그림이 가능한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산과 평야의 경계선, 들과 강의 경계선, 강과 계곡의 선 등을 하나하나 연결하여 하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경주 오릉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량리 알령 우물가에 나타난 계룡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지도에 글자가 적은 카카오맵 3D 스카이뷰를 실행하고 박혁거세 신화의 중심지 경주와 경상남도 일원의 위성 지도를 영상을 통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위성 사진을 스크린 복사하여 저장하고 포토샵을 실행하여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여러분이 보았던 영상처럼 작업이 완료된 하늘의 형상 계룡과 계룡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난 계룡의 딸에 대한 하늘의 형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룡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평야의 경계선, 산과 강, 평야와 하천의 경계선, 바다와 육지 경계선을 따라 열심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의 눈, 천안으로 보이는 곳의 지형에서 산과 들의 경계 및 산의 계곡 등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선을 그려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에서 보아야만 보이는 눈, 천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이 계룡의 눈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작업을 계속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뿔이 없고 닭의 벼슬과 닮은 부산 해안선을 닭의 벼슬로 가진 용, 즉 계룡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룡이 신화의 내용처럼 경주 오릉 근처에 있다는 사량리 알령이라는 우물터에 실제 나타났을까요? 보시는 영상처럼 계룡은 경주 오릉 근처에 알령이라는 우물터에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또한 보시는 영상처럼 경주 오릉 위쪽에는 흰말이 남기고 간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 신화의 무대 나정이 있습니다. 이제 사량리 알령 우물가에 나타난 계룡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닭의 부리를 닮은 입술을 가진 계룡의 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부리를 닮은 계룡의 딸은 보시는 영상처럼 부산시 정관읍에 하늘이 눈,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닭의 부리처럼 툭 튀어나온 입술은 울주군 평동항을 중심으로 보시는 영상처럼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화를 창조한 사람처럼 계룡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난 닭의 부리 같은 입술을 가진 계룡의 딸이 신화처럼 하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신화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태어난 계룡의 딸은 인간 세상에서 나정 우물가에 백마가 남기고 간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결혼한 왕비 알령 부인으로 묘사됩니다. 신화는 결국 하늘의 형상으로부터 계룡의 정기를 받고 나정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계룡 딸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알령이 실제로 결혼하여 설화월 왕국을 건설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일련이 유언한 삼국유사에 남겼다는 한민족을 살릴 비기인지 모르겠으나 당시 우리 선조들이 우주관, 세계관,
철학관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인공위성도 없는 시절에 여러분과 제가 인공위성 사진에서 겨우 찾은 하늘의 형상을 어떻게 인지하였을까요? 주어들은 이야기처럼 우리 선조시대에 천리안을 가진 신선이 정말 살았을까요? 어쨌든 신화의 내용처럼 고대 한반도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의 형상을 어떻게든 인지했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천지인의 변화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흰말이 남기고 간 알에서 태어난 박혁것의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인 환웅시대 호랑이 등에 탄 백두산 천인 형상의 땅 고대 한반도를 단군 사만시대 호랑이가 아닌 말마를 사용하여 마안이라 부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환인 환웅시대 호랑이 얼굴의 형상이 존재했던 요동반도 그 위 길림성 지역의 단군 사만시대에 보시는 영상처럼 머리에 두툼하고 긴 갈기 또는 뿔을 가진 동물의 얼굴 형상이 계룡의 딸처럼 백두산 지역 지질 활동의 결과 기존 호랑이 얼굴 형상 위에 새로 탄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고대 한반도 땅을 말마를 사용하여 마한이라 부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같은 하늘의 형상을 문화 원형으로 하여 창조된 우리의 문화유산이 그동안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전설의 동물 뿔과 말의 발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기린인데 단군 사만시대 마안 지역이었던 길림성 집안지역 고구려 무용총과 삼실총의 벽화에 보시는 영상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하늘의 형상은 단군 사만시대 마안 땅이었던 경주지역 설화발 건국 신화 및 머리에 긴 갈기 또는 기린과 비슷한 흰색 말 천마라 불리우는 그림으로 천마총에 남겨져 인간 세상에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흰색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한반도 우리 선조들은 빛을 삼원색이 합쳐진 색, 즉 백색을 해가 뜨는 쪽, 동쪽을 의미하는 색으로 보았는데 한반도 하늘의 형상처럼 전설의 동물 백호가 동쪽에 있고 해가 떠야 살아나는 파란 바다와 푸른 대지를 의미하는 청룡이 서쪽에 있는 이유이며 우리를 백의민족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흰말이 사람들을 보자 길게 울고 알을 남긴 채 하늘로 날아갔다는 신화의 코드를 해석하면 엎드려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전설의 동물 또는 하늘의 형상 백호에서 백마가 된 단군 사만시대 고대 한반도 땅의 하늘 형상인 흰색 말이 하늘의 말 천마라는 의미와 그 천마의 엉덩이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에 존재하는 하늘의 형상, 즉 알로도 볼 수 있는 계룡의 얼굴을 남기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과 그 알, 계룡의 얼굴 아래 나정에서 마치 알을 깨고 태어난 것처럼 박혁거세가 탄생했음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일은 바이칼 호수 인근 지역에서 보편화된 날개 달린 천마 그림과 카자흐스탄 국장에 이용되는 유니콘이 보시는 영상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뿔과 날개를 가진 하늘의 형상을 문화 원형으로 하여 창조된 그림과 국장으로 추정됨에도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그 지역 하늘의 형상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경주 지역 박혁거세 신화에 나오는 날개 없는 흰 말과 알에 대한
전설도 전해진다고 하며 비교적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이 그 나라에 전해진 전설과 민담을 기념하여 단군 기념주화를 발행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중앙아시아 지역 사람들과 한반도 인류 사이에는 고대로부터 적지 않은 왕래와 이동이 있었으며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있는 무언가의 친연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